저는 다행히 아직은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뭐 아침에 객장으로 출근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9시만 되면 회사 화장실이 가득 찬다는. 이슈의 숲에서 길을 찾아드립니다. 이슈의 숲 숲 해설가 굽니다. 조엘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주식 열풍이 지금 좀 잦아든 것 같기도 한데 조엘도 하나요? 네, 저는 합니다. 오, 들려주시죠. 네. 성적이 어떤지. 시작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부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저는 다행히 아직은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 방송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요즘 이제 주식을 하는 게 되게 평범해지- 취미, 게임 정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주식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주식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을 정도였고요. 그때 포항제철 국민주 공모했는데 그게 뭔지, 뭐 해야 되는지 다들 되게 몰랐었고,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000이 안 됐었는데 1000을 찍으면서 요즘과 같은 그런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죠.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었고,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주식한다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국민한테 배당해주듯이 몇 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팔아버렸지만. 근데 대부분 많이 망했죠. 그때 깡통이 뭔지 제가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깡통 찬 사람들 되게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친구 한 명이 대2금융권에 제2금융권. 다녔었는데, 그때 한참 오를 때 만나면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어요. 돈 벌기 쉽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리막으로 들어서면서 그 친구가 당시에 2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거의 재기불능 상태. 서민이 2억 빚 지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다행히 이제 그 형이 되게 큰 부자여서 회복시켜준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정보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면 굉장히 크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뭐 작전 세력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주변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럼 그 작전 세력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으면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작전이라는 게 사실 불법이기도 하고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꺾이는 순간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다단계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 때는 굉장히 수익을 내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더 이상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죠. 요즘은 사실 어플로 하고 주식에 실체가 없잖아요. 어딘가에 있다 정도로만 가지고 있지, 사실 종이로 직접 받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럼 그때는 그때 왔어요. 종이가 이거 왔어요. 예.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팔 때도 그걸 가지고 가서 파는 건가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살 때도 은행에 가서 사야 되는 거였나요? 뭔가 돈을 넣긴 넣었던 것 같던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워낙 관심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아침에 객장으로 출근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어디 객장에 출근하거나 그러진 않죠. 요즘은 이제 최근 주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9시만 되면 회사 화장실이 가득 찬다는 말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요즘 이렇게. 객장이 이제 직장인들한테 화장실이 되는 거고, 9시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그때 개장을 하니까, 주식 개장이. 사실 요즘은 뭐 핸드폰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너도 나도 하는 시대니까. 네.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뭔지나 보자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나도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더니 계속 무슨 추천 종목이 계속 문자로 오더라고요. 작전 세력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즘은 또 가입을 하면은 50대 기업 중에 하나 주식을 랜덤으로 또 하나 주는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입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막 그런 데서도 이제 다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접근하기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좀 그거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편하게 다가와서 좀 거부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동창생이 그 주식 해설가로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주락이라고 아마 잘 알 거예요. 나랑 세 명이 같이 대학을 다녔던, 오랜만에 이제 만났었는데, 친구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그런 해설가더라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주식을 해서 이렇게 좀 재산을 모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좀 듣고 오시지. 내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식사할 수 있죠. 조엘도 주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일반화 됐다면서요. 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오랜만에 만나건 무슨 얘기를 하건 주식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두의 공통 관심사 정도로 된 것 같고, 왜 하는 것 같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연마다 3%가 오른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3% 이상을 못 불리면 그만큼 3%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은행에 저축을 해놨잖아요. 근데 금리 자체가 3%를 넘지 못하니까 그 은행에 넣어도 돈은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나. 예전에 은행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에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넣어만 둬도 몇 프로씩 오르니까. 예금 이자가 한 12% 그럴 때가 이러던 있었죠. 시절이 있었죠.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은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 더 많아진 거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할 거를 좀 찾다가 TV 보는 것도 지겹고 게임하는 것도 지겹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주식만한 게임이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스갯소리로 1,000만 원 잃어도 1,000만 원으로 그 즐거움을 샀으면 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 안 되겠지만, 또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밝혀지는 거는 주식으로 부자 됐다, 몇백억 벌었다, 막 이런 요즘 뭐 것들이 많다 보니까. 벼락거지 이런 말이 있던데, 그죠?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언론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100억을 잃었다는 안 나오잖아요. 100억을 얻었다가 나오니까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주식 유튜브도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예전보다 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이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MZ세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후가 보기에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은지. 쉽게 주식 이외의 희망 이런 것이 좀 적어서 그런 절망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 아까 그런 편의성 그런 것도 되게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소위 주식의 구매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자본주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 주식이 꽃인데 그걸 안 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인식도 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있지만, 충분하진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이유가 있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거다. 저도 20대에는 엄청 불안했거든요. 20대 때는 이렇게 도박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매일 봤던 것 같아요.